자, 우리 지금 이제 채무 상품을 배울 거예요. 채권이요. 오늘이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계산상으로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채무 상품이요. 요 채권을 볼 겁니다. 채권. 채무 상품. 채무 상품은 종류가 뭐 있다고요? A씨 금융자산 있고요. 보유 목적에 따라. 어저께 배웠지만 A씨 금융자산의 보유 목적이 뭐였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했죠. 그렇죠? 다만 얘는 중간에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매도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FVOCI가 있죠. FVOCI 금융자산이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서 매기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그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사업 모형이 어떻게 돼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 플러스 매도죠. 그래서 어저께도 배웠지만 얘도 매도고 얘도 매도예요. 하지만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매도할 수 있지만 얘는 보다 더 규모가 크고 빈번하고 매도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기준서를 보면 그럼 규모가 더 크고 빈도가 더 많아야 된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니? 그건 없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결국 얘로 분류하나 얘로 분류하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그래서 기준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FV, PL 금융자산이 있다고 했고요. 얘는 기타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1차 수준에서는 단기 매매, 단타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이라고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성격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로 설명할 건데 요즘 저희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하나에 대해서 이거로 분류할 때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두 개를 설명하고 얘는 특징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금융자산 저희 교재를 보면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필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저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씩 보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 목적. 보유 목적을 사업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업 모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가 목적이고요. 얘는 뭐라고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가 목적이죠. 얘는 뭐? 그냥 기타의 목적이에요. 그 외의 목적. 근데 1차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다 채권인데 채권 최초 측정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세 개 다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공정가치로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공정가치.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채권 얘기를 할 거죠. 오늘 이 그림을 수도 없이 많이 그릴 거지만 보세요. 내가 1년 후에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요 1년 후에 100원을 받을 수 있는 요 채권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1년 후에 1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내가 지금 살려고 그래요. 그때 요 채권의 시장 가격으로 기재한다고요? 취득할 때. 다른 말로 시장 가격. 공정가치는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오늘 제일 어려워요. 오늘이 제일 어려워. 아침 잠이 안 오더군요. 공정가치는 우리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공정가치는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채권의 공정가치라고요. 시장 이자율은 누가 결정해?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기준금리랑 그냥 들으세요. 기준금리랑 신용 위험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면은 100원 나누기 1.1 해주면 요 시점에 채권의 공정가치가 91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채권을 배울 건데 채권 공정가치가 뭐라고? 그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채권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공정가치예요.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때는 공정가치를 실제로 주지만 2차 때는 공정가치를 안 주고 매 시점별 시장 이자율을 준다고요. 그럼 잔여 그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면 그게 공정가치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보죠. 유효 이자율은 뭐예요? 유효 이자율은 이건 뭡니까? 만약에 100원짜리 채권이라서 내가 현금 91원 주고 그 시점에 공정가치로 채권을 샀대요. 근데 뭐가 발생해? 수수료가 있대요. 채권 사는데. 한 4원쯤. 수수료가 있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요 4원을 금융자산의 취득가에 가산해 준다. 이거 어저께도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돼? 수수료로 4원이 존재한다면 발행 시점의 가액이 95원이 된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채권이 지금 95원인데 1년 후에 100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10%의 이자율을 쓸 수가 있어 없어? 10%의 이자율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낸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현재 가치 평가했으면 매기말 삼각해서 채권의 장부 금액을 만기의 액면 금액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럼 앞으로 요 95원이 100원까지 올라갈 동안 시장 이자율로 생각해요? 유효 이자율로 생각해요? 유효 이자율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쓴다고 해? 채권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지 시장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는 소리 안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추론하면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주저리 할 거예요. 다 듣고 마지막에 왁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왁구를 외우시면 탑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100원짜리인데 시장 이자율이 10%였대요. 그럼 요거 현재 가치 평가하면은 한 83원? 뭐 그 정도 나오거든요. 83원쯤 나온다고 칠게요. 그래요. 근데 발행 시점에 수수료가 없었대요. 그럼 요게 뭐가 돼?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랑 똑같아지겠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시점이 됐다고요. 요 시점. 요 시점이 되면 요 시점에 지금 이제 1년 후에 100원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시장 이자율은 12%래. 이렇다고 칠게요. 그럼 요 시점 만약 여기가 x1년이고 여기가 x2년이면 x2년 초에 요 채권에 1년 후에 100원을 받게 되는 채권의 공정가치랑 장부 금액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어요? 말이 어렵나요? x2년 초에 시장 이자율이 12%였어요. 요 채권에 대한. 그리고 나는 처음에 요 채권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가 없어서 시장 이자율이랑 유효 이자율이 똑같은데 아무튼 그게 10%였다고. 우리가 발행 시점에 채권의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율도 알고 지금 특정 시점에 채권의 시장 이자율도 안 돼요. 요게 X2년 초면은 X2년 초에 채권의 시장 공정 가치랑 장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고요.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 83원이 10% 이자율에 따라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생각하니까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이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83원 곱하기 1.1 빼기 0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100원 나누기 1.1에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우리 다 다음 주에 술이나 마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술이나 마시면서 여기까지 요게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셔야 될 게 이제 채권에서 제가 장부 금액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뭡니까? 매 시점의 채권의 장부 금액은 그 시점에 남아 있는 현금 흐름을 취득 시점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하면 그 장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 시점의 채권의 공정 가치도 알아야 되는데 매 시점의 채권의 공정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시점에 잔여 현금 흐름을 그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공정 가치라고요. 시장에서 측정한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시장 가격이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3번은 더 할 거예요. 3번을 아셔야 돼. 유효 이자율을 주면 장부 금액을 주는 거고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주면 공정 가치를 준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결국 나중에 왁구를 외우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주저리 얘기할 때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쉬는 시간에 뭐 먹을까 이런 행정수습을 오늘 들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럼 아무튼 A씨금융자산도 FVOCI도 FVPL도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 어렵진 않죠? 그럼 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채권의 현금 흐름을 취득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수수료가 있으면 어떻게 돼? 취득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A씨금융자산이나 FVOCI는 수수료가 발생하면 취득가액에 가산하죠? 지분상품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FVPL은 기말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어서 FVPL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채무상품, 채권도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PL로 분류하던 최초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은 다 똑같다. 최초 취득 시점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다 똑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다시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OCI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던 최초 채권의 장부금액은 모두 다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수료가 있으면 달라진다고요. 왜? A씨 금융자산은 이렇게 공정가치가 있으면 A씨나 FVOCI는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된다고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FVPL은 최초의 공정가치가 있으면 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취득 시점에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달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내일 심심하니까 금융자산 오늘까지 공부한 거 오늘 금융자산 끝나니까 시험 볼 건 아시죠? 그쵸? 제 특징이 보강은 하더라도 시험 볼 건 보고 해야지 실력이 늘죠. 스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중급회계 2 어땠어? 스쳐 지나갔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공부를 좀 하시고 두 문제 볼 거예요. 두 문제 큰 걸로 좀 집중을 하시고 내일 오지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수익이라 되게 재밌을 거예요. 물론 저만 재밌어하는 경향이겠지만 재밌을 거예요. 기운을 좀 내시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좋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측정 볼게요. 후속 측정. 후속 측정 어떻게 돼요? A씨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죠.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FVOCI랑 FVPL 금융자산은 FV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죠? 주식이랑 똑같은데 지금. 다만 우리 그 상각 봅시다. 후속 측정 중에 하나인 상각이요. A씨금융자산이랑 FVOCI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할인 발행해서 취득했으면 매기말 뭐는 해줘야 돼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은 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우리 기억나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면 매기말 감가상각 해주죠. 그럼 요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 흰 라인을 매년 감가상각해서 줄어드는 장부금액을 뭐라 그래? 상각 후 원가라고 하죠. 상각 후 원가를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취득한 자산 중에서 사용해서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의 취득가이기 때문에 이 상각 후 원가를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 금융자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인 발행해서 요 금액에 샀다고. 하지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해서 만기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채 배울 땐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의 장부금액, 다른 말로 상각 후 원가라고 그랬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씨 금융자산을 할인 발행해서 취득하게 되면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해주지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해서 장부금액은 변동한다고요. 기억하시죠? 감가상각이랑 똑같아요. 감가상각은 내가 일단 사고 쓴 것만큼 비용 처리되니까 남아있는 취득가액이 상각 후 원가고, 얘는 일단 싸게 산 다음에 내가 이자 수익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못 받는 거는 내가 나중에 받을 거에 얹어줘야지 하면서 점점 증가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채권 같은 경우에 요 금액이 뭐가 돼? 요게 뭐예요? 삼각후 원가. 다른 말로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랑 주식,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채무상품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이해를 못해. 주식은 100원에 사면 취득가액이 계속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FV, OCI 공부할 때 이 100원을 기준으로 계속 평가손익을 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취득하고 나면 유효유자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각된다고요. 그럼 이게 뭐라고? 주식의 취득가액이랑 똑같아요. 다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요게 뭐야? 변해가는 취득가액이라고요. 상각후 원가가.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기재할 거라고요. 아, 우리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모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형자산 이렇게 했으면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만 재평가해줬지만 상각자산인 건물이나 기양치는 상각을 하고 요 상각후 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줬잖아요. 얘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럼 A씨금융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지만 뭐는 해줘?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은 해준다고요. 그쵸? 근데 모두 해줘? FVOCI도 상각은 해줘요. 그래서 A씨금융자산도 FVOCI 금융자산도 일단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은 한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채권을 상각하니까 매기말 장부금액이 변하긴 변하겠죠. A씨금융자산도. 그럼 이거 평가네? 평가 아니죠. A씨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는 건 마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원가의 배분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취득가액이 변해가는 것 뿐이지 요게 평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다 똑같은 논리예요. 하지만 FVPL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FVPL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상각을 얘는 그 상각을 안 한다고요? 얘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안 하고 액면이자율법을 쓴다고요. 액면이자율법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각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왜 상각을 안 할까? FVPL 보유 목적이 뭐라고요? 단타 칠 목적이라니까요. 얘는 길어야 2, 3개월 갖고 있다고요. 실무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유한 다음에 1년 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 FVPA는 기업들이 돈 남을 때 잠깐 채권 사놓고 잠깐 사놓다가 잠깐 돈 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2, 3개월 갖고 있다고. 아, 2, 3개월 갖고 있는데 뭔 놈의 상각이에요. 귀찮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 안 쓰는 거예요.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A씨 금융자산은 평가를 안 하니까 아예 무시하시고 FVOCI는 평가손익을 어디 기재해? 기타 포괄손익이 기재한다고요. 그쵸?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FVPL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서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봐요? 왜? 팔 거니까 몇 달 안에. 야, 어차피 팔 건데 몇 달 안에 팔 건데 그냥 실현시켜 판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계속 갈게요. 처분손익이요. 우리 어디 복습 잘했나 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그 처분손익이요.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FVOCI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처분손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수료가 있으면 어떡해? 나오세요. 자, 보시면 자, FVOCI는 처분 손익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재분류 조정을 금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존재한다면 수수료만큼 처분 손익이 나온다고 책에 써 있어요. 그쵸? 돌아와서 채무 상품은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는 다 처분 손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열매하고 설명했죠? 자 이제 바로 문제 풉시다.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인투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고 처분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FVOCI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얘는 재분류 조정을 해줘요. 우리 중국회계에서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예요. FVOCI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해요.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안 하지만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그럼 재분류 조정을 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재분류 어떻게 될까요? 재분류. 재분류 어떻게 될까요? 재분류. 재분류. 재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재분류는. 지분상품은 재분류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세법만 복습했어요? 세법만? 지분상품은 재분류 허용해요, 안 해요? FVPL에서 FVOCI 가는 거, FVOCI에서 FVPL 가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줬지. 원칙이 FVPL이고 최초 취득 시점에 FVOCI로 보낼 수는 있지만 추후에 재분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무상품은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 재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재분류 조정도 가능한 거라고요. 사실 이건 어저께 지분상품 배운 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자, 마무리요. 마지막으로 손상. 와, 선생님 우리 설마 이거 다 배워? 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손상이요. 손상. 자, 손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이 진짜 감소하는 게 손상이라고 했죠. 우리 지분 상품은 손상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지분 상품은 손상 왜 인식 안 해요? 계약상 현금 흐름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현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주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분 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 하지만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면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채권은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만기고, 언제 액면이자 받고, 언제 액면 금액을 줄 건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해. 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A씨금융자산이랑 FVOCI는 손상을 인식합니다. 왜? 기억나? 우리 분류 보면 1단계 성격상 특성에 따라 재무상품인지 지분상품인지 분류하고 2단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지 봐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경우와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 그 이외로 구성된 경우로 나눴죠.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아예 만족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채무상품은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나눴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뭐와 뭐로 나눠졌어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경우와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 플러스 매도하는 목적으로 나눴죠. 이게 뭐가 돼? A씨 금융자산. 이게 뭐가 돼? FVOCI 금융자산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FVPL은 손상차손을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FVPL은 손상차손 인식해야 안 해요? 왜요? 왜요? 그래요. 그 대답해준 게 아니래. 그 고맙죠. 고마워요. FVPL은 왜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기억나세요?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아. 단타칠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현금 흐름의 감소인 손상을 인식하겠습니까? 그래서 FVPL은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요.